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 부양책이 딱 나오면서 야, 내가 코스피 5천은 그동안에 의심만 하고 있다 놓쳤는데 코스닥을 놓치면 안 되겠다. 동참해야 되겠구나. 라는 심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대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5천은 이미 우리가 이제 충분히 기대하고 있었던 자리였는데 코스닥이 언제쯤 천을 넘어갈까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천을 넘어서 지금 1130까지 일주일 동안 코스닥 지수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는 일주일 동안 지수가 20% 상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지금 어떤 뭐 분석적인 게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네, 분석을 해봐야 맞습니까? 어떤 이성적인 일반적인 분석이 잘 안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왜 이렇게 장이 강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제 뭐 친구들 단톡방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죠 요즘에. 근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거 시장 이게 말이 돼? 이거 정말 이제 앞으로 큰일 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도 물론 지금 뭐 수익이 나고 있어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지만 주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익을 놓친 것도 아쉽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들어오면 내가 막차를 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5천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코스닥도 갑자기 이렇게 일주일 만에 20% 급등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당연히 더 앞으로 코스피가 6천, 7천, 8천 간다. 코스닥이 2천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사면 되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인식이 약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장이 강하냐?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건데 지금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주식은 수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뭐 저평가고 뭐라고 해도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증시로 돈이 들어온다. 근데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 부동산 자금. 꼭 다 부동산 자금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불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체 국민들의 부가 자산이 주식이나 이런 쪽보다는 부동산 쪽에 많이 가 있는 편입니다. 주식은 위험하고 나는 잘 모르는 곳이야 라는 인식이 강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시장도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계속 부동산 시장을 때리고 있죠. 때리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젠가 그저께 나온 건데 물론 이거 아직 찌라시예요. 예, 정확한 뉴스 아닙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이런 찌라시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앞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한 것도 또 돌더라고요. 집 여러 채 팔면 세금이 이제 82%다.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집을 거의 진짜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그동안엔 낮춰서 많이 봐줬는데 이제 정말 실제 시세 근접하게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할 거다. 이제 오래 살아도 안 봐준다. 부동산 한 채에서 오래 실거주를 해도 어떤 혜택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안 살고 있는 집은 매년 세금을 더 많이 매길 거다. 빈집 들고 있지 마라.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도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전세금을 내가 세입자한테 받으면 이제 이거는 무조건 안전금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도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물론 이거 너무 과한 얘기죠. 이렇게까지는 이제 당장 안 되겠지만 실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찌라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진짜 실제로 되진 않겠지만 내가 부동산 쪽에 자금을 갖고 있는 큰손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부동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이 수익을 만드는 게 어렵겠다. 세금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주식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데
그동안엔 주식이 위험하고 나는 모르는 세계라서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ETF 있잖아요. ETF. 이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ETF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알지. 근데 이 ETF에 투자하면 굉장히 어떤 높은 확률로 안정적으로 내가 시장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뭐가 있냐면 이제 월 배당형 ETF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월 배당. 그리고 배당이 아니어도 월 분배금이 들어오는 매월 분배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커버드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럼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매월 내가 월세를 받듯이, 심지어 월세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일반적인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보다 요즘 ETF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 코스피가 5천 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쪽으로 빨리 발을 들여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 있고 주변에 그러면 나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 부양책이 딱 나오면서 야, 내가 코스피 5천은 그동안에 의심만 하고 있다 놓쳤는데 코스닥을 놓치면 안 되겠다. 동참해야 되겠구나. 라는 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모 매수세로 발동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매수세가 어떻게 발동됐냐? 또 ETF로 발동된 겁니다. ETF. 코스닥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개별 종목 잘 모르잖아요. 부동산만 하던 그런 이제 어르신분들 특히나. 근데 코스닥 150 ETF 또는 레버리지 ETF 이런 쪽에 돈을 넣으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월 배당, 분배금 노리는 이런 성향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TF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는 돈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가 5천이든 6천이든 돈이 들어오면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ETF가 주로 커버하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대표주들 위주로 지금 계속 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의 이동 현상이 이게 한 뭐 2, 3일 만에 끝나는 그런 흐름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친구는 이미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 아, 이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조정이 나오면 들어올 자금들도 있을 거고, 이제 올라가는 거 보다가 못 참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분석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돈이 언제까지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위협감, 위협, 뭐 심하면 공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에서 지금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증거가 있는 게 보시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요즘에 핫하잖아요. 개인들이 팔죠. 일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급등하니까 이제 매도가 되는 거예요. 예, 매도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누군가 매수를 하니까. 그럼 누가 매수하느냐? 기관인데 오늘도 기관이 2조 3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 상당수가 금융투자죠. 금융투자. 예, 금융투자. 그러니까 투신도 아니고 뭐 연기금도 아니고 사모펀드도 아니에요. 예, 금융투자입니다. 이게 뭐냐? ETF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일반 증권사. 그러니까 이게 최근 4일 동안 보시면 금융투자로 자금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지금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이건 뭐다? 보통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을 봐야 되잖아요. 개인을. 근데 개인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금의 성격 자체가 뭐 샀다 팔았다 하려고 들어오는 자금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동산 자금이라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큰 자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투자 목적에서 들어오는 그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뭐 계속 이런 속도로 들어오진 않겠죠. 네, 또 많이 오르면은 부담을 느껴서 좀 매수가 줄 거고 또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고 생각해서 또 빨리 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중간중간에 있을 것 같지만 이 흐름이 단발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인 전략은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전략과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섣불리 지수가 다 왔다, 시장 끝났다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흐름을 좀 더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뭐 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주식 100% 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당연히 속도 조절도 있을 거고 조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중간중간에 템포를 조절하고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시장의 큰 그림은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처음에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갈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코스피만 보면 중형주 시장이나 소형주 시장은 전혀 오른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물론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뭐 인버스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매주 거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일 네프콘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시황 코멘트를 쓸 때도 최근 12월, 1월 달에 가장 많이 올려드린 차트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다. 근데 결국엔 이번에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계기가 필요했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코스닥이 따라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라도 코스닥만 사야 되는 거냐? 코스닥만 가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 강하게 벌어지면은 그게 뭐 일주일 갈 수도 있고 2주일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결국에는 시장은 다 낙수 효과가 벌어지고 좋은 종목이면 골고루 다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간다 라고 이제 누군가는 이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결국엔 코스닥도 올라왔죠. 그리고 또 지난주만 해도 제가 현대차 팔라 그랬죠. 현대차 단기적으로 50만 원 이상 쫓아가면 안 된다. 제가 그 당시에 이날 수요일 날 영상 찍으면서 저는 이 위에서 이제 다 팔 겁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 다 팔 거고 여기 위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최소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당장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로봇 테마 성격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쭉쭉쭉 상승하는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실적을 끼고 가는 건데 현대차는 당장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때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현대차 지금이라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또 60만 원 향해서 계속 가니까. 근데 결국엔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시장이 또 이쪽만 계속 갈 것처럼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현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기본적으로 탄력 면에서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어떤 메인스트림에 들어왔고 이제 코스닥 쪽에 부양책이 또 준비가 될 거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에서 좀 비교적 좀 섭섭하게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종목들도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2월, 3월 또는 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리고 올 여름까지 이 종목이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부각될 수 있는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시장에 맞춰서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하죠. 그때그때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고 조금씩 이제 그때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너무 그런 거에 뭐 매몰되다 보면 결국에는 매매가 투기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내가 분석을 하고 컨빅션을 가지고 좀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거기서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요, 뭔가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막상 수익이 크게 안 나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시세를 맞춰도 그거를 끌고 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비중도 작고 수익률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서 따라가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내가 높게 샀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는 결국에는 큰 돈을 못 번다. 큰 돈을 벌려면 내가 확신 있는 종목에서 제대로 승부를 해서 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제대로 해야만 거기서 의미 있는 큰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저희가 냈던 수익 중에 하나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현대차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시장에서. 얘기도 안 했다고 얘기도. 저희는 이 현대차를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하면서 이게 연초에 결국 부각될 거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CES 그리고 올해 이 로봇 대전환, AI 팩토리 전환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역할이 반드시 부각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기다린 거예요. 오히려 비중을 키우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내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지. 뭐 그때 맞춰서 했으면 현대차도 여기서 홀라당 팔았겠지. 손실 보고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올라왔을 때 하루에 다 팔았을 수도 있어요. 빨리 딴 거 하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컨빅션을 가지고 유지했기 때문에 수익을 낸 거죠. 그럼 내가 아무리 여러 종목에서 많이 수익을 냈어도 현대차 한 종목에서 제대로 수익 낸 사람 수익을 못 따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에코프로도 보세요. 저희 물론 에코프로를 하지 않았고 에코프로를 뭐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드리지도 않았지만 이번 주도 에코프로에서 돈 번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현대차 갈 때 에코프로 안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 종목을 포기하지 않고 또 올라온다고 홀라당 파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갈 타이밍이 될 때까지 좀 잘 기다린 그런 컨빅션 있게 보유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수익을 낸다. 비중도 그렇고 수익률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시장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요. 주도주 몇몇 핵심 주도주만 갑니다. 정말 확실한 종목만 가요. 그쪽으로 돈이 쏠려요. 근데 지금처럼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가요. 네, 웬만하면 좋은 종목들은 갑니다. 물론 안 좋은 종목은 안 가겠지, 끝까지. 네, 그래서 2,700개 전체 종목이 공평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장이 좋아도.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의 격차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지간하면 좋은 종목들이 지금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그 종목이 지금 안 움직이는 거는 때가 안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때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에 수익 난 종목이 있고요, 크게.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부진한 종목도 있어요. 네, 보유 종목 중에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종목이 지금은 코스닥에 밀려서 조금 소외받고 있지만 뭐 2월달, 3월달에 얼마든지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종목들은 오히려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현대차, 제2의 현대차가 될 수도 있고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종목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는 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단기 전략상 지금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것저것 주식을 사거나 뛰어들어갈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더 심해진 거죠. 오늘은.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제가 시장이 고점 찍고 폭락할 거란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이 강하게 신고가로 오르잖아요. 이거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일시적인 수급이 아니고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싹 끝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 더 간다고 보는데 이 상승에 대한 이제 조정,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속도 조절은. 이 속도 조절이 나올 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뒤늦게 주식 비중을 확 키우면 이 조정 기간에 심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정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결국엔 거기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위에 들어가면 내 심리가 쫄리죠. 쫄릴 수 있어요. 특히 심리 약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정말 코스닥 앞으로 뭐 1400, 1500 갈 때 큰 수익이 날 종목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지쳐가지고 손절을 하거나 또는 수익 났을 때 홀라당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내가 분석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심리에 쪼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급등 구간에서 뒤늦게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좀 주의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싸게 사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보유해도 되죠. 오히려 심리상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길게 보겠다. 그러면 오케이, 더 가져가도 돼. 근데 신규 입장에서는 여기서 무리하게 쫓아가면 이 과정이 남들과 다르게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신규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매매 템포를 늦추면서 차분히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절대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목마다 상황이 달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기에서는 또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괜찮은 종목들은 지금 사도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너무 과열된 종목,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들어와서 한 3일 연속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많고 현금 비중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현금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도 어느 정도는 파도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간 습관이 물론 결과적으로 장이 엄청 좋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1월, 2월만 주식하고 끝낼 게 아니니까 항상 우리의 그 리듬과 스타일을 계속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과열됐을 때는 조금 현금 비중도 만들어 놓고, 또 챙길 건 챙기고 계속 그러면서 또 조정을 기다려 보고, 그런 리듬을 우리가 잘 맞춰 나간다면 올해 지금 아직 1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6월 달에 또 선거도 있고 미국은 월드컵도 있잖아요.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6월에 월드컵이 있는데, 트럼프가 월드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 이벤트를 어설프게 넘어갈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 축제,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위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번 월드컵이. 월드컵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아마 미국이 자랑하는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홍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월 중간선거도 중요하지만 월드컵도 트럼프와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6월까지는 최소한 시장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뭐 지금부터 6월까지 계속 가지는 않겠지, 당연히. 중간중간에 또 출렁임이 있을 텐데, 다음 달에 구정 연휴가 있잖아요, 2월 중순에. 보통 명절 연휴 앞두고 장이 많이 올라가면 또 찰실한 욕구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월 말 2월 초에 이슈가 있는 게 뭐 트럼프의 관세, 그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혹시 모를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내 투자의 밸런스와 이런 템포를 내가 불안하지 않을 만큼 잘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쫓기보다는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이 조정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어떤 쪽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부와 고민을 이제 차분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그 VIP도 그렇고 현재 최근에 현금 비중은 30%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좀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30% 정도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한 70% 정도의 주식 비중을 계속 트레이딩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100%를 담았으면 더 좋았겠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고, 일단 지금도 그 정도 비중을 생각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수익 실현을 챙기고 또 매수한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또 수익 실현이 되는 종목이 생기면 거기서 확보된 현금으로 또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왜?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에서는 계속 트레이딩을 돌리는 거죠. 또 매력적인 타이밍 종목을 찾아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 맞추고 저점 맞추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트레이딩을 이어가면 그냥 시장에 몸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수익이 이어지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죠. 조정이 나올 때 단순 그냥 속도 조절 조정인지 아니면 약간의 악재를 동반하는, 뭐 미국에서 악재가 나온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뉴스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중요한 이슈나 이런 게 생기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독감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회복은 거의 됐는데 목이 아직도 장기침이 좀 남아서 제가 말을 이렇게 막 크게 하면 기침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작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좀 음량이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뭐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좋은 시장에서 아마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장에서. 100% 만족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조금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둔 수익, 최근에 시장이 준 수익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고, 항상 또 그 다음 수, 그 다다음 수를 내다보면서 차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큰 탈 없이 건강한 조정으로 이번 과열을 잘 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코스닥 3천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3천은 모르겠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1,500, 올해 코스닥 1,5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열어놓고 장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좋게 말씀드렸지만 장에 대해서 이거 안 좋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고요. 자, 1월 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2월 초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